자, 이번에는 남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랑도 잃고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는 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남친 상간소송 당했어요. 자, 어찌된 일인지 꽁트로 만나보시죠. 요즘 러닝이 대세인 거 다들 아시죠? 러닝 셔츠 말고요. 달리는 거요. 평소 걷고 뛰는 걸 좋아했던 전 러닝의 열풍에 힘입어 취미로 러닝 동호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호감형 외모에 자상한 성품, 번듯한 직장까지 저는 하늘에서 운명을 점찍어준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 말이죠. 림. 아유, 미안해. 내가 많이 늦었지? 앞에서 사고가 갑자기 났어. 뭐 많이 기다렸어?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자기 대체 이게 뭐야? 방금 내 친구가 자기 SNS 계정이라면서 보여줬는데 자기 설마 유부남이었어? 아니 뭐 내가 유부남이라고? 어? 저 표정 봐봐. 유통기한 우유 마신 표정이야. 저거 뭐야? 아니 봐봐. 옆에 있는 얘 자기랑 붕어빵 찍어낸 것처럼 똑같이 생겼잖아. 설마 유부남이라고 속인 거 나 만난 거야? 뭐야 도대체? 아니 약간 그게 아니고 요즘 미안해. 내가 돌싱이야. 뭐? 자기 돌이라고? 아 돌싱? 돌싱이라고? 아니 돌싱이 아니고 돌싱. 돌싱인데 내가 자기 만나기 전에 잠깐 좀 결혼을 잠깐 했었어. 그래서 그때 애도 생겼고 그리고 얼마 못 가고 또 금방 이혼했거든. 그래서 아이가 좀 자꾸 보고 싶어하는 바람에 이게 전처랑 가끔 만나고 뭐 그런 거야. 그럼 주말마다 연락 안 되고 바쁘다고 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 미안해. 내가 이거를 림을 내가 속일 생각이 아니었고 하지 마! 사실 내가 이걸 얘기를 하면은 림이 나를 떠날까 봐. 림 떠나지 마. 알고 보니 총각이라며 절 속였던 남자친구. 그러나 저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짓말했다면서 울며 사과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실수라 생각하고 남자친구를 용서한 건 용서한 전 그와의 행복한 연애를 다시 꿈꾸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림, 박수림. 박수림 씨 갑자기 되시죠? 옛날 생각나네. 제가 림인데요. 누구세요? 저 진택 씨 와이프예요. 네. 진택 씨 와이프? 전 아내분이시구나. 네. 전 안 해요? 저 진택 씨랑 이혼한 적도 없는데 무슨 전화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What? 오 마이 갓. 이혼한 적이 없다고요? 어디서 뻔뻔하게 지금 발뺌이에요. 당신이 우리 진택 씨랑 바람 펴서 지금 우리 집안 쑥대밭이 됐다고요. 이거 어쩔 거예요? 저 이대로는 못 넘어가니 당장 그 상간 소송 걸 테니까 림 그런 줄 알아요. 유행어야 림하는 거.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돌싱도 아니었고요. 애초에 이혼한 적도 없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는 상간녀 소송은 물론 직장에도 다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직장에 알려질지 몰라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다 못해 속이 타들어갑니다. 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이거 어떻게 밝히지? 이거 몰랐구나. 내가 사귀는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 근데 그쪽 아내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30대 여성 A씨가 운동동호회에서 매력적인 한 남성을 만나게 되고 드디어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친구가 보내준 그 남자친구의 SNS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이 화목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 있었던 건데 이 A씨가 남자친구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봐라 내가 사실 돌싱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다 임신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 1년도 못 가서 내가 이혼을 했고 난 사랑 없이 한 결혼이고 난 당신 만나서 지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거짓말을 한 거다. 지금도 내가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처 만나고 있고 그러나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발이 손이 되도록 이렇게 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니까 A씨는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남자친구의 말을 믿기로 해요. 그런데 이 A씨가 알고 봤더니 이 남자친구의 모든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남자친구는 돌싱도 아니었고 애초 이혼을 한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가
이 자신들은 이혼한 적도 없다면서 가정 파탄 나게 됐으니 당신을 대상으로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이 A 씨에게 드디어 통보가 온 겁니다. A 씨는 정말 유부남인지 몰랐다. 그리고 만나서 내가 이런 상간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나를 속인 이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양쪽 다 답답한 상황이 됐는데 네. 이런 상담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까? 너무 많죠, 많습니다.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왔던 한 여인이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얘기를 해도 좋다라고 동의를 받은 부분입니다. 네. 이 여인하고 같이 이제 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4살이 연하였어요. 연하여서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한 3년 반 정도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까 어쩔까 싶어서 같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이 남자 유부남이었고요.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은 7살이 많은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지속적으로 나이가 많은 여성하고만 지속적으로 사귀고 있는데 정말 헌신적이고 나무랄 데 없고 잘생기고 세상 이런 남자가 없을 그래.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커플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유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원래 7살 많은 여인이랑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4살 많은 여인이랑 사실상 이제 외도를 한 셈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 2살 더 많은 6살 더, 그러니까 이 남자보다 6살 많은 여성을 또 사귀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뭐지? 이건 제가 볼 땐 거의 병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 이런 일들은 습관적 외도는 사실은 한 번의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 제가 볼 때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아야죠. 당연한데 문제는 이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상처받은 이 세 여인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아니 연인이라면서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나 하실 수 있지만 작정하고 속이잖아요. 그럼요. 아이, 그럼 당하죠. 당하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도 정말 몰랐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억울한데 이거 법적 책임 져야 하는 건가요?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유부남인지 정말 모르고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상담도 많잖아요. 소송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커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자식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어도 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 이 사람은 내가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 하는 경우들도 존재해요. 네. 그럴 때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 하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전히 외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 상간남 소송이다, 상간녀 소송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내 배우자와 이제 외도를 한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걸 모르고 만났어야 돼요. 알고 만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인 걸 모르고 만났다면 죄가 되지 않는데 네.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났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사람이 지금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걸 알고도 만났다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걸로 많이 입증했냐면요. 우리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거기에 프로필 사진을 해두는데 거기에 가족 사진이 버젓이 되어 있는데 맨날 그걸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유부남, 유부녀인 걸 몰랐다라고 발뺌하기 어려웠던 그런 측면이 있고 SNS 같은 곳에 다 SNS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SNS에 아이 사진, 아이 하계회 사진 같은 게 올려져 있는데 유부남인 거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정말 유부남임을 몰랐다라는 부분을 입증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 이제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걸 알고도 만났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진짜 몰랐다. 근데 그 속마음을 내비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입증해야 돼?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거 어떻게 입증해? 사실 몰랐어요, 진짜 나.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입증 책임이 입증 책임. 상간소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다 알고도 만났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SNS상의 어떤 증거라던가 그리고 만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뭐 어떤 뭐 클럽에서 뭐 만나가지고 나는 유부남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루 만난 거랑 진짜 뭐 5년 동안 뭐 관계를 이렇게 지속해 온 거는 사실 그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억울하다. 근데 상대방이 어떠한 증거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애매한 뭐 SNS 상에서 당신이 이렇게 링크가 돼 있지 않느냐 그 친구라고 하나요? 그럼 뭐 당신이 알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아 진짜 몰랐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내비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주변 사람들 러닝 동호회였나요? 네. 그 러닝 동호회 사람들의 어떤 뭐 증언 같은 거를 받아오는 거죠. 아 진짜 이 사람은 늘 미혼인 척했다, 혹은 돌싱인 척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눈 대화들 봐라. 여기다 보면은 전혀 기혼자로서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진짜 대화 자체가 싱글 싱글인 것처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내비치셔서 나는 진짜로 몰랐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으니까 이 사연 보내신 분도 뭐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예, 이럴 경우 이 남자친구한테 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를 좀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사연에서 나쁜 사람은 이 사람 하나예요. 왜 유부남인 걸 속입니까? 그렇죠. 근데 기혼 여부를 속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실제 사례를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런 건 아니지만 동호회 같은 거 가입해서 활동을 할 때 아니 유부남 유부녀면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왜 어떤 의도에선지 숨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 데이팅 앱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도 요즘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혼 사실 숨기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사연자 같이 정말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가장 나쁜 사람은 지금 유부남인 거 숨긴 이 남성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우리 형법에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것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위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구조인데요. 이때 근거가 되는 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혼인지 미혼인지 여부는 내가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만남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것을 속였다면 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논리를 구성을 해서 만약 단순 교제를 넘어서 어떤 성적인 접촉까지 있는 사이였는데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면 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손해배상 인정 액수가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되었고 네. 만약 교제 기간도 길고 이 속이는 수법이 굉장히 악랄하고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도 손해배상 인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간녀인 것을 회사에 알리겠다. 뭐 어떻게 보면 협박한 거죠.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아, 실제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게 사내 불륜의 경우에 특히나 이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회사에 무조건 알리겠다. 뭐 당신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왜냐면 그 회사에 나가면 또 이 불륜행위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가 완전 그냥 전장이에요. 거기 보내는 것 자체가. 그래도 여기에 당신이 진짜 계속 다니게 된다면 나 이거 용서 안 해. 뭐 상간소 이런 거 취하도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 그러니까 외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막 어떤 협박성 메시지 뭐 지금 당장 뭐 관계를 그만두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보내기도 해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아 뭐 민사적으로 잘못하고 뭐 이런 거 다 책임져야겠지만 협박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 사람을 계속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가 또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있고 아까 그 사내 연애 같은 경우에 니네 회사에 다 알릴 거야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좀 협박을 넘어서 진짜로 어떤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그리고 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그 회사에 그 투명 케이스에 케이크를 보냈는데 상간녀 생일 축하. 네.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로 보내버린 거예요. 아 물론 이 외도를 겪은 이분의 마음은 충분히 좀 아프고 이해가 되지만 사실 그런 행위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불특정 다수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태로 상간녀 생일 축하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이분들의 마음상 어쨌든 그 회사에서 계속 그렇게 불륜행위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 내에서도 이런 사내 불륜행위를 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내 규정상 이런 불륜행위 뭐 징계 대상이다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권자라든지 아니면 뭐 정도 경영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보를 하거나 만약에 제가 어떤 소장을
보냈는데 죽어도 안 받아요. 뭐 맨날 뭐 송달이 안 돼요. 그러면 회사 측에 보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네, 범죄까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니 참 이게 한 사람을 오래 사랑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결혼하지 마세요. 하세요. 왜 여러 상처를 줍니까? 그래.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왜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